목공방은 어떤 장인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가구만 만드는 곳은 아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목공입니다. 오늘 이렇게 카페까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목공방 창업을 하기 전 알아야 할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주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다 보면은 많은 팁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해 볼까요? 첫 번째는 목공은 정말 힘들고 위험한 직업입니다. 일단 공방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알고 있겠죠. 목공방이 좀 힘들다라는 건. 근데 그게 생각보다 더 많이 힘들고 위험한 직업입니다. 대학교 때 목공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주변에서 들려온 이런 다친 일들,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작게는 칼에 베어서 꼬맨다거나 아니면 좀 심하게는 절단 사고까지.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이런 사고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좀 많이 다치신 분들은 다시 그 톱 앞에 섰을 때 그 약간 트라우마로 이제 목공을 다시 할 수 있을지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직업이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 공방을 지하 공방에서 시작했거든요. 나무를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무가 가벼운 소재는 아니잖아요. 제제목 같은 경우에는 들 수 있다 치지만 합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게 잡는 것부터가 힘들어요. 그걸 옮기는 것 자체가 좀 힘들죠. 아무튼 그거를 지하로 하나씩 옮기는데 3개 옮기고 쉬고 또 3개 옮기고 쉬고 진짜 땀은 막 비 오듯이 쏟아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또 하나의 일화를 말씀을 드리면은 한 번은 중고기계를 사러 갔는데 어떤 분이 이제 폐업을 하게 돼서 이제 중고기계를 내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폐업을 하시게 되었느냐? 그 회사를 다니다가 목공의 꿈을 가지시고 이제 창업을 하셨는데 힘든 건 알았는데 요 정도일 줄은 몰랐다. 지금 목공을 이제 1인 혹은 2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게 워라밸이 잘 맞진 않아요. 그러니까 야근도 많이 해야 되고 필요하면 주말에도 많이 남아야 돼요. 목공은 정말 힘들고 위험한 직업입니다. 물론 시작하신 분들이 조금은 힘들다라고는 알고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더 많이 힘들다는 거, 이거는 꼭 알고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감을 못 하실 분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일단 두 번째는 목공방은 어떤 장인 정신으로 가구만 만드는 곳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저희가 목공방 창업을 위해서는 일단 수업을 꼭 들어야 되겠죠. 어쨌든 스킬을 배워야 되니까. 그러면은 목공방 창업반 아니면 목공 종합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세요.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수업을 등록을 하고 이제 첫 수업을 나가면은 나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첫 수업으로 보통 짜임 수업을 많이 해요. 짜임이란 게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런 짜임은 숙달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시간과 노력을 정말 많이 들여야 되는 기술이에요. 성격이 좀 꼼꼼하신 분들은 즐겁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아니신 분들은 너무 힘들어하세요.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이렇게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구 언제 만드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중간에 간혹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목공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일단은 짜임은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여러분들이 목공방을 창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돈 벌려고. 네. 어떤 사업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특정 기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 제가 뒤에 가구만 만드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건 제가 아니라고 했죠. 목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다양하거든요. 사업 아이템들이. 도마를 만들어서 도마 원데이 클래스로 사업적 성과를 이루신 분들, 아니면 이제 초각을 하셔가지고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선물 세트로 만드시거나 아니면 DIY 가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DIY 가구라는 거는 목재를 재단해서 딱딱딱 조립해서 끝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럼 이런 분들은 짜임을 꼭 배워야 될까요? 아니요. 짜임을 잘 해야 될까요? 아니요. 아니거든요. 저희가 창업을 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아이템을 팔 건지,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가 먼저 수반되어야 되지, 맹목적으로 어떤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시간 엄청나게 투자할 거는 아니라는 말씀하고 싶어요. 자, 가구 퀄리티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가구 퀄리티를 뭐 몇 퍼센트 더 올리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마케팅할까, 어떻게 사람들한테 홍보를 할까, 이런 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가성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간과 자원은 한정적이니까. 맛집을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분명히 이 집이 맛있는 것 같은데 장사는 B라는 집이 더 잘 돼요. 보니까 B라는 집은 뭔가 작게 서비스도 많이 주시고 사장님이 웃으면서 영업하시고 뭐 SNS나 이런 것들도 활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뭐 SNS 이벤트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세요. 가구를 엄청나게 잘 만드는데 장사가 조금 안 되는 공방이냐, 가구를 조금 못 만드는데 뭔가 소비자 니드를 잘 파악을 하고 이벤트를 잘하고 홍보를 잘해서 장사가 잘 되는지, 여러분들은 어떤 목공방이 되고 싶으세요? 자, 저희 목공 창업하시는 분들은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됩니다. 저희가 학원에서 이제 목공 스킬을 배우다 보면은 뭔가 만드는 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는 결국 팔아야 되는데 이 팔 때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으세요. 왜냐하면 포커스가 조금 만드는 거에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이쁘게 보이고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SNS를 올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막막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포커스가 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작도 중요하고 마케팅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송을 하고 하는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 AS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목공방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은 만드는 게 좋아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만드는 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들도 많이 그 염두를 많이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진 작가분들이 다 뭐 가구에 특화되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제품을 찍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풍경을 찍으시는 분들도 있고 다 그렇게 뭐 전문 분야라고 해야 되나? 좀 많이 찍으시는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구를 찍더라도 옆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뭇결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나무 색상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쪽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딥하게 공부를 할 필요는 없는데 내 가구가 잘 이쁘게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정도까지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도 어떤 뭐 뷰티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음식 홈페이지 이런 거 다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가구의 느낌을 살리는 홈페이지 이런 것들도 결국 디렉팅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마케팅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 플랫폼을 보면은 뭐 온라인도 있고 뭐 오프라인도 있고 뭐 리빙페어 같은 어떤 그런 페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프리마켓 이런 것들도 있겠죠. 네. 거기 채널마다 뭐 잘 팔리는 제품들도 다양하고 팔리는 어떤 가격대도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또 그 채널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공부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목공방 창업을 한다고 해서 만드는 거에만 너무 시간과 에너지를 모든 걸 다 쏟아버리지 말자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파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창업을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목공방 창업하기 전 알아야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느꼈던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목공인으로서 예비 창업자분들 그리고 지금 목공하시는 분들과 같이 한 팀이니까 항상 좋은 일 많고 행복하고 항상 늘 안전 목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목공이었습니다. 최고.